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주장이 있죠. 자, 그런데 저런 음식은 위가 늘어나게 만들고 위가 늘어나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라는 용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양배추 같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배추는 대표적인 부피는 크고 칼로리 낮은 음식이죠. 먼저 양배추 같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야기는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칼로리 식단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야 되는데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배가 고파서 다이어트가 힘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포기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배추처럼 칼로리는 낮으면서 부피가 큰 음식은 많이 먹어도 저칼로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양배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칼로리가 낮아서 많이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양배추 같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주장은 칼로리가 낮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게 되고 위가 늘어나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만족을 하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만족한다면 치팅데이를 가졌을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쉽게 요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다고 해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양배추 같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위가 늘어나나요? 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위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방의 섭취를 제한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양배추 같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야기는 저칼로리 식단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칼로리 식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섭취를 제한을 해요. 지방은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모두 다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소 중에서 하나라도 제한하게 되면 제한된 영양소를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심하게 제한하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먹고 싶어지게 되고 지방을 심하게 제한하게 되면 지방이 많은 음식이 먹고 싶어지게 되고 단백질을 심하게 제한하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먹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칼로리 식단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저칼로리 식단을 하고 있으니까 기름진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양배추 같은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해요. 문제는 지금 생기고 있는 욕구는 지방이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기 때문에 양배추 같은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운다고 해서 저 욕구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위가 늘어나게 돼요. 예전에 한국 TV 방송에서 식욕과 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실험 참가자에게 삼겹살과 밥을 배부르게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를 촬영을 했더니 노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약간의 공간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실험 참가자는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참가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치즈케이크를 보여줬더니 갑자기 위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생겼어요. 노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빈 공간을 보면 확실히 아까보다 더 늘어났죠. 그리고 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는 음식을 더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치즈케이크도 마저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가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은 식욕이 있으면 우리의 몸은 그 식욕에 맞춰서 위를 늘리고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 이걸 기름진 음식과 양배추에 적용을 해보면 양배추를 많이 먹어서 위를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으면 그 욕구에 반응해서 위는 늘어나게 되고 위가 늘어나게 되면 배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니까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양배추 같은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게 되면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은 욕구는 그대로 있으니까 또 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양배추 같은 음식 자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자, 그런데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다는 관점에서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저런 관점에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상황이 기준인데 저칼로리 식단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많고 저칼로리 식단을 위해서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위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위가 늘어나서 식사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많은 식사량이 원래 내가 먹는 음식 양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선 저칼로리 식단을 하지 않고 식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양배추 같은 음식을 먹는 이유가 식욕이 강해서 음식이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부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은 양배추 같은 음식을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애초에 비만이 될 정도로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정상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식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식욕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맞는 식사량을 찾아야 돼요.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왼쪽에는 식욕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둘 거고 오른쪽에는 나에게 맞는 식사량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두 영상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